양명태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게 37년 전이지 않습니까? 11.6 사태가요. 네, 36년 전이죠, 정확하게. 36년 전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주치이셨으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제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고요. 네. 그 당시에는 30대이셨던 네, 거죠? 30대였습니다. 30대에 어떻게 치과 주치가 제가 거기 VIP 병원이라는 그 보안사령부 안에 조그만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전입 요청을 받았어요. 그냥 명령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가는 게 전입 요청인데요. 당시 군의관이셨을 때. 예. 가서 한 2년 있다가 청와대 당시 의무실장이고 또 주치면서 내과 주치면서 또 대통령 검시를 하셨던 김병수 박사라고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보사부 차관을 하셨던 네. 그분으로부터 청와대 의무실장인 그분으로부터 특수 명령을 한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일단 가족 주치로서 대통령 가족 주치로서 근무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저한테 심어줬습니다. 네. 거기로부터 출발한 거고 그 전에는 뭐 일반 VIP들은 많이 치료를 시작했죠. 예. 네네. 그때 계급이 대위 정도 되셨나요?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이셨군요. 네네. 네. 박사님한테 1979년 11.6 사태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11.6 사태는 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리하르트의 스트라우스에 나오는 그 교양시에 나오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초인 또는 영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갖다 압축 성장을 시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킨 이 위대한 초인이 같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존경하시는군요, 박정희 전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니까 뭐 치과 주치이시기 때문에 검안이나 그런 데 참여하시진 않았을 테고요. 어떻게 전해드리셨습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저는 그 군의관들하고 같이 남산 모처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무전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빨리 본대로 병원으로 귀대하라고 그래서 예. 그냥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좀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유성옥이라고 그 김재규 운전기사 후에 밝혀졌지만 그 다음에 김태훈이가 둘이가 복도에서 원장실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하고는 굉장히 그 사적으로는 형 동생하는 그럴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일단 불렀으니까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뭔가 좀 심상치 않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김병수 장군께서 상당히 기지를 발휘했어요. 왜냐하면 보안사 정문 앞으로 김계원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업고서 들어왔으니까 대통령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정문을 들어왔다는 사실, 비서실장. 그래서 보안사령부의 그 당시 참모장인 우장군이라는 분이 김병수 장군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 당시 얘네들 둘이가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반연금된 상태죠. 예. 그러니까 둘이 전화하는 걸 일일이 체크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전화가 딱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후일 알아들은 겁니다. 거기 왜 그러느냐 하니까 벌써 여기 김병수 장군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코드완이냐 하고 이쪽에서 우장군이 물어보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알고 그래서 진압을 시킨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끝나고 제가 바로 원장실에 들어갔더니 원장님이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간단해하고 같이 저쪽에 가서 뭐 약간 있다가 유성옥이 이제 잡혀서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그런 시신이라는 사실을 김병수 장군은 그 평소에 진찰을 할 때 배 쪽에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까만 점이 있다고. 네. 그것을 발견하고 대통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김병수 장군이었죠. 예. 네네. 박사님도 굉장히 충격받으셨겠는데요?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1.6 끝나고 12.12 끝나고 저는 변론을 사실 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만류해가지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죠. 네. 만류해가지고 잔류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또 치과 주치의를 또 몇 년 또 하셨고요. 네네, 한 4년 했습니다. 예. 네. 박사님한테 아까 굉장히 그 존경심을 표시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기억으로 어떤 것들이 장면들이 남아있길래 그렇게 존경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군사혁명이라고 구테타라는 어떤 형식적으로는 구테타이지만은 네. 우리가 그 전후의 그 역사를 인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장면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보선 대통령 밑에 장면 총리 정권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극도의 혼란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대모 천지고 북으로 가자 학생들은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혼란 지경을 군이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네.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때 박사님이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더 네네. 네네. 직접 보신 그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기억나는 예, 장면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는 상당히 그 아버지 같았어요. 예. 어떤 그 검진이라든가 진료 이렇게 이 검사로 오셨을 때 이렇게 할 때 보면 상당히 그 저 아버지 같은 부분 이 아주 묵뚝뚝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풍부하면서 미소도 아주 가볍게 가는 미소를 이렇게 띠고 뭐 고생이 많지 이렇게 여운을 주고 아주 좋으신 아버지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예, 네. 실제로 연배가 아버님 같은 연배이시기도 그렇죠, 했겠고요. 그렇죠. 네. 뭐 역사적인 평가는 많이 다르고 보는 네. 분들에 따라서 네네, 다르겠죠. 하지만 뭐 검소해서 뭐 예컨대 허리띠 같은 것이 뭐 너덜너덜 예. 그런 일화들이 많이 오는데 그 실제 그랬습니까? 예, 실제 그랬습니다. 그 좀 얘기들 그때 들어보고 돌아가셔서 잠깐 그 시신이 거기 안치돼 있을 때도 예. 우리 그 병원에 깜짝 놀란 게 이 시계도 이 시계 가죽이 좀 너덜한 세이코 시계 네. 그리고 반도 허리띠라고 그러죠. 허리띠도 전부 낡은 거. 예. 이 와이셔츠니 이런 데가 전부 이거 색깔이 다르다는 건 와이셔츠가 깃이 떨어지면 다시 새로 여기 팔을 한 그럴 정도로 검색했고 그분은 또 그거 일화가 유명하죠. 구두가 지금 약간 대통령께서 이 약간 팔자걸음을 걷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사진 같은데 봐도 아마 아시겠지만. 네. 그런데 그러면 뒤축이 남자들은 구두 신으면 뒤에가 이렇게 닳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갖다 구두를 새로 사신는 게 아니고 구두 뒤축을 좌우를 바꿔라. 예. 그래가지고 새 구두처럼 그렇게 신고 하신 그런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검소함이죠. 그러니까 직접 네네. 보셨습니까, 박사님도 그런 그 모습들을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구두 모습은 그건 설마 나중에 우리 수행과장한테 들었지만 예. 다른 모습들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검사라든가 검진하러 이렇게 또 검사하러 오실 때 보면은 잠바 이렇게 좀 떨어지는 옛날 세무 잠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가 좀 컴컴한 잠바 다른 거 그런 거를 입고 오신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11.6 하면 또 그 기억나는 인물이 김재규 네네. 중앙정보부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김재규도 직접 진료를 예, 하셨었다면서요? 김재규, 차지철 제가 주치였습니다.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김재규 전 중정부장은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분으로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뭘 제가 보고서 그렇게? 75년도죠. 예. 1975년도인데 일요일 날인데 중앙정보부장이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좀 진료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일요일인데 어디서 진료하는 겁니까? 제가 중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관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보안산 병원의 그 VIP실 거기로. 그래서 그냥 가서 진료를 했는데 75년도에. 예. 딱 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뭘 보고서를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료하시죠 했더니 나 이 가깝게 보고할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서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연세도 많은 분이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그 오랜 세월 지났으면서도 이렇게 충성심이 강할 수 있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그 충성심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해 전까지. 돌변을 한 거군요. 예, 그러다가. 예. 네. 간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서요? 그때 박사님 보시기에. 예, 그분은 그때는 간이 상당히 그 안 좋다는 걸 잘 몰랐고, 그래서 뭐 치료를 하고 났는데,
조금 출혈이 조금 안 멎는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네. 이 김병수 청와대 의무실장께서 이제 병원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을 치료를 자주 할 때 예. 저한테 아주 탑 시크릿을 얘기해 드리더라고요. 지금 간경화해서 터미널 스테이지, 다시 말하면 마지막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출혈이 각별히 신경 써라. 만약에 이 출혈을 잘못한 날이면은 아주 중대한 그게 의학적 사고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신경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그 간 박사라고 하는 김정용 박사한테 예. 상당히 오랜간 간을 치료하고 있었고 간 경화의 증이 상당히 심화된 상태. 마지막 몇 년을 남겨두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때 그러니까 아마 늘 느낌이었습니다. 피곤했을 거고 심신이 좀 지친 상태일 거고 그런 것들도 아마 어떤 영향을 영향을 주죠.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맞습니다. 차지철 실장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권력 종합적으로. 다툼 뭐 이런 부분. 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청와대 있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하셨었다면서요? 네. 어떤 치료했었죠. 사람이라고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아주 근엄하지만 네. 아름답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의 그 여성 예.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어느 인터뷰 보니까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다고 그때 느꼈다고 하셨는데 장점 보고 단점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단점이라고는 저희들이 그때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단점이라면 너무 원칙대로 원칙을 잘 지키신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마치려고 난 다음에 칫솔을 하지 말아달라. 오늘 몇 시간. 왜냐하면 표면이 마취돼 있으면 이 칫솔 하게 되면 감각이 없으니까 막 긁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말씀을 못 했어요. 깜빡 잊고 말이죠. 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잇몸이 좀 이렇게 상당히 염증이 생겨 있더라고. 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그랬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원칙인데, 예. 그걸 안 드려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도 뭐 하든 찜풀이거나 불편한 거 오히려 상대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원칙을 잘 지키는 게 단점이고. 칭찬을 하시는 건지 그 단점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치과 주치의로 진료하셨고 네.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과거에 진료하셨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많이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두 그 전직 대통령들의 스타일, 성품 이런 게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하시는 것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대조적이죠. 예.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같이 동기생인데 예. 어쩌면 이렇게 상명하복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객관적인 부하들인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남들이 있는 데서도요? 그렇게 해요. 한번 제가 경호실 요원이 돼 있었는데 박사님 잠깐만 저게 지금 박사님입니까? 저 오른쪽이? 네네. 지금 이것도 박사님입니다. 저분이 젊은 그때 시절에? 네네. 보안사령관 시절인가 내무장관 시절인가. 저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네.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 경호실 그 연무관이라는 데서 그 연애 파티가 있었는데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보니까 안기부장도 와 계시고 주요 인사들이 많이 와 계시던데 이렇게 하는 태도가 정말 윗분을 갖다 모신 듯이 정말 납작 엎드리는 모습.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는 엄밀히 따지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나중에 백담사부 듣고. 그러나 이인자로서의 처신을 저렇게 하는 모델이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을 정도로 성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치과 치료 받으면서 잠도 자고 그랬다. 코를 드릉드릉 골죠. 그러니까 아주 제가 힘들었습니다. 입을 벌리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치과 의사 하시면서 다른 환자 중에 치과 치료 받으면서 잠자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간혹 있습니다만은 간혹 전두환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장 할 때 치료를 주로 많이 와서 했는데 그때 보면 코를 너무 골고 너무 의사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의사를 너무 신뢰하거나 아니면 담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들 그리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다 보셨고 어찌 보면 가장 민낯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보통 장사미사 우리 저 같은 일반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확실히? 대통령 이 통치 권력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는 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회피하고 싶고요. 네. 잘 모르니까. 예. 대통령은 역시 통치 리더십을 가질 정도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저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다음 드라이버 추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뭔가 다르다.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상당히 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초인 짜라투스트라. 그때 마침 그 장례식에 저는 장례식도 가보고 저기 안장식에도 직접 참가해봤지만 장례식에서 그 리하르트의 교향시를 갖다 연주하는 것을 짜라투스트라를 들었는데 어쩌면 그 음악을 저렇게 선곡을 잘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36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일을 듣기 위해서 오늘 양 박사님 모셨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그 역사 정치에 대한 논쟁을 양 박사님하고 하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고 오늘은 양 네네. 박사님께 네.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치료를 하십니까? 저요. 예. 저희 지금 저 여의도에서 치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